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수능 시험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청이 본격적인 수험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광주 전남 지역 고등학생들도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수능 시험이 어느새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부담감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수능 날이 다가온다는 압박감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긴장감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수능은 문과와 이과가 통합된 첫 시험이고 국어와 수학의 선택 과목이 도입되는 등 이전과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일선 진학 담당 교사들은 남은 기간 새로운 내용보다는 알고 있는 개념 등을 다시 정리하고 무엇보다 긍정적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모의평가를 중심으로 핵심 개념을 빠르게 정리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답노트 체크, 마지막으로 수능 시정에 대한 어떤 생활 패턴들을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광주시와 전라남도 교육청은 수험생의 안전과 방역 관리를 위해 11일부터 일선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수험생 중에 자가격리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별도 시험장도 운영합니다. 지금 현재 2병상인데 8명 확진자가 치를 수 있고요. 그리고 자가격리자 학생을 혹시 위해서 2개의 별도 시험장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수험표 배부는 오는 17일 이루어지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의 수험생은 17,000여 명과 14,400여 명입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2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1명은 앞서 확진된 광산구 소재 대기업 직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생들 또는 그 가족들로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가 나온 다른 학교에서도 접촉자들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전남에서는 62명 등 5개 시군에서 7명이 확진됐는데 주로 가족이나 주변인에 이은 감염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 SNS 사진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와 목포를 방문합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후 5.18 자유공원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 방문에 대해서 5.18 단체들은 사죄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지역 100여 개 시민단체들은 국면 전환용 정치쇼에 불과하다면서 방문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광주 곳곳에서 한창입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광주시가 처음으로 지하 공사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 앞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는 두꺼운 철판 아래로 내려가니 흙막이 가설물이 바둑판처럼 설치된 현장에서 지하 정거장에 들어서는 시설물 공사 작업이 한창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주행로 건설 현장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제 양쪽으로 경전철이 지나게 됩니다. 광주를 크게 한 바퀴 도는 형태의 도시철도 2호선의 총 연장은 41km. 가장 먼저 공사에 들어간 시청부터 광주역까지 1단계 구간의 공정률은 25%를 보이고 있고 2024년 초 준공 예정입니다. 땅을 파가지고 그다음에 구조물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 구조물 내부에 그 기타 통신 시설이라든지 철로 시설 같은 거를 할 예정입니다. 2년 전 정부가 승인한 2호선 총사업비는 2조 1,700억 원. 하지만 광주시가 2단계까지의 실시 설계를 진행한 결과 일부 구간 지하화 필요성 등으로 총사업비는 3조 원 안팎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시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늘어난 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물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개정사항 이런 것들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광주시는 특히 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제조서 절차를 면제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순천과 전북 정읍을 잇는 국도 22호선 일부 구간의 도로 공사가 한창인데요. 이 공사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안과 달리 도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도에 정아람 기자입니다.
총 길이 210km, 순천과 전라북도 정읍을 잇는 국도 22호선입니다. 광주와 전북 등을 오가는 차량만 하루 평균 3,000여 대로 일부 구간은 도로폭이 좁고 굽은 길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큽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부터 순천 주암과 화순 동면 9.71km 구간을 직선화하는 공사에 들어갔는데 주민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농로로 직선 도로가 생기면서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통로박스를 3곳에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한 곳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차로 이용 시 다른 마을로 돌아가야 하는 데다 과속 차량과 충돌 등 교통사고 위험도 크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를 길을 반드시 내는데 여기도 사고가 없이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민들이 불안해서 요 신호등 설치한다고 하면 못 살겠다고 해요. 노인들이. 주민 설명에도 없이 설계가 변경된 사실을 안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제 우리가 쫓아가니까 설계 변동이 됐다는 것이요. 그 말이 안 되지 그것이. 국토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루 통행량이 7,000대 미만이어서 도로 구조시설 규정상 통로박스 한 곳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입체 교차로는 2k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다. 국토부가 당초 설계를 할 때 도로시설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농민들은 계획대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국토부에 민원 제기서를 제출하는 등 단체 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나주시장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이어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수천만 원을 받고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시험에 관여한 혐의로 나주시청 소속 공무원을 구속했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현재 일부 내륙 지역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비구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대체로 흐리겠고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높은 산지는 눈으로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입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도서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내륙 지역은 조금 더 낮고요. 낮 기온 광주가 11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보성의 낮 최고 기온 11도, 여수와 고흥 13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목포는 낮 최고 기온 12도, 영암 13도, 장흥 12도가 예상됩니다. 신안도 한낮 기온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모레는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를 연고로 하는 여자 프로배구 제7구단 페퍼저축은행이 창단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어제 열린 경기에서 외국인 선수인 엘리자벳과 하이진 등 국내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IBK 기업은행을 3대1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페퍼저축은행은 1승 5패, 승점 4점을 획득해 1라운드를 6위로 마감했습니다.
광주시가 운영하는 안심택배 보관함 하루 평균 이용률이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이용일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광주시 안심택배 보관함 22곳의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한 곳당 하루 평균 2건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보관함이 설치된 장소 대부분이 관공서와 건강체육센터 등으로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돼 있다며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가 단절돼 있는 도심 공원 4개 구간을 연결하는 보행 6교를 조성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4년까지 예산 140억 원을 들여 우남산 공원에서 영산강 대상공원 구간과 중해공원과 중앙공원 등 4곳을 연결하는 보행 6교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행 6교 4곳의 연장 길이는 모두 273m로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와 자전거길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로 올해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570억 원의 벼 경영 안정 대책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0.1헥타르 이상 벼를 재배하는 12만 6천여 농업인으로 농가당 2헥타르 한도로 헥타르당 평균 66만 원이 직불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중국발 요소 대란으로 비료값 인상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최근 국회 농해수위 예산안 전체 회의에서 요소 수급난으로 비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농민 부담 증가액이 약 4,4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비료관리법의 지원 규정에 따라 지난 2008년처럼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지원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